예, 오늘도 영상 하나 찍어보겠는데 오늘 주제는 대우가 망한 이유에 대한 전직 대우맨의 특이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우라고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텐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4대 그룹 중에 하나였고 엄청난 대기업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룹 순위가 현대, 삼성, LG, 그때는 럭키금성이었죠. 럭키금성, 대우, 대충 이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대우가 IMF 때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래서 분식회계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차입 경영이 너무 치우쳤다 하니까 김우중 씨가, 회장이던 김우중 씨가 다른 회사 산 다음에 또 그 소유한 회사를 이제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또 다른 회사 사고 이런 식의 차입 경영이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망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의 불화.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부랑 대우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서 망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실패했다. 그래서 IMF 오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들은 빨리빨리 구조조정해서 이제 팔 거 팔고 실탄, 현금 확보하는데 대우는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망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대우맨, 그러니까 제가 만난 전직 대우맨은 특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우는 신입사원 뽑을 때 너무 명문대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는 대학별 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대학이 그 구성원의 너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명문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뽑지 않고 꼭 지방대나 네임밸류 낮은 대학들도 꼭 뽑아줬어요. 그래서 골고루 뽑은 거죠, 이제. 그런데 대우는 아니었어요. 명문대 위주, 세칭,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대학 위주로만 뽑았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 예전에 어떤 모 대학 경영대 교수님한테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대우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인적 구성원이 너무 명문대에 치우쳤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좋은 사람들만 뽑는 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능력 좋으면 뭐 그런 사람들만 뽑으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능력이랑 도덕성이나 충성심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비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팔아먹은 그 나쁜 놈들 있죠? 을사오적, 뭐 이완용 이런 놈들, 그 놈들 당시에 다 수재 소리 듣던 판사였어요. 당시에 판사들이었는데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년 전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뭐 불법계엄 했을 때 저 그때 제일 그때 아이러니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법 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그 수호자, 지킴이가 누구예요? 대법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분쟁은 대법원 가서 결국은 결판이 나잖아요. 근데 그 잘나신 분들이 왜 불법 계엄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아무런 메시지가 그때 없었어요? 아니, 누구보다 똑똑하니까 그 계엄이 요건에도 해당 안 하는 불법이라는 건 당연히 그분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질서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이 저항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럼 메시지 하나 내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분들이? 뭐 그분들한테 같이 국회 가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상당수 국민들은 나라가 이러면 망한다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무섭고 해가지고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왜 대법관에 있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과장한다라고, 너무 오버한다라고 욕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다시 쳐들어오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쳐들어올 경우에 대법원, 지금 대법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응징을 하고 우리 어떻게든 여기 싸워야 됩니다 하면서 앞장서서 그런 태도를 취할까요? 아니면은 일본이 쳐들어왔어? 그럼 우리의 권익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일본한테 붙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한국한테 붙는 게 유리할까? 이거 고민할까요? 모르죠. 정답은 없는데, 저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자신있게, 우리 대법관 분들은 당연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작, 나가서 싸우자, 이런 입장을 취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을 좀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근데 그 대법원이 구성원에 있어서 지금 어떤지 아세요? 13명 중에 11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타대 출신은 딸랑 둘이에요. 대법원 내에서도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 경쟁, 비판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판결이 나오고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90%가 넘게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다 아는 선후배 동기인데 뭔 비판이 있고 뭔 경쟁이 있어요. 외국 명문대랑 우리나라 명문대의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명문대들은 모교 출신, 서울대라면 서울대 나온 학부 중심이에요. 서울대 학부를 나온 사람들을 교수로 대부분 임용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도 그렇고 다른 명문대도 그렇고 대부분 모교 출신들이 교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외국은 명문대일수록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교 출신으로만 뽑아놓으면 다들 선후배고 다들 동기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을 안 하고 서로 경쟁을 안 하는데 뭔 학문의 발전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각쪽 타대 출신을 뽑아요. 타대 출신 교수들을.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떠냐? 좀 전에 제가 비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그 기본 시스템 이런 거 다 만든 데가 일본이에요. 일제 때 만들어졌고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전수받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가 옛날에 경성제국대학이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모든 현대 근대적 시스템을 전수해준 일본마저도 이런 특정 대학이나 이런 데 인적 구성원들이 몰리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나라 치면은 대법원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해봤어요. 일본에서 서울대 같은 대학이 도쿄대죠. 15명 구성원인데 최고재판소가 도쿄대 출신은 한 50%밖에 안 돼요. 8명, 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타대로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되려면은 무조건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돼요. 옛날로 치면 사법시험.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니면 대법관이 아예 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본만 해도 15명 중에 5명까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로도 공무원 출신들 그리고 교수 출신들이 대법관으로 활동을 해요. 왜 그러냐? 법관 출신, 변호사 출신, 뭐 법조인 출신으로만 하면 그 사람들의 시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서는 일반인의 시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꼭 구성원의 일부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도 그 변호사 시험 붙은 사람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조항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그런 조항 만들었죠. 그 조항으로 결국은 누가 더 이익을 볼까요? 국가가 이익을 볼까요? 아니면 법조인들이 이익을 볼까요? 정답은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든 이유는 특정 대학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특정 대학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일부 사장님들 보면은 제가 노무사기 때문에 뭐 회사 경영이나 회사 뭐 채용, 모집 이런 거에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일부 사장님들 보면 아직도 명문대에 꽂혀가지고 명문대 그 환상을 못 벗어나고 명문대 위주로만 뽑아요. 근데 그게 안 좋다고요. 일부는 그 안에 일정 비율은 꼭 비명문대 출신도 채워놔야 오히려 조직이 더 건강해지고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더 조직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대우가 망한 이유에 대한 그 대우맨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가슴에 뭔가 생각나는 게 많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 이 영상이 그 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